시작은 이런 우원식 같은 인간이나 조국 혁신당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민주공화국의 정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중심에 두고, 그래서 헌법 애국주의, 국가나 민족에 대한 문제를 나는 강조하지만 헌법 애국주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 국민의례나 무슨 그 국기에 대한 맹세나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정한 헌법 질서, 규범 질서, 이것을 스스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인간의 존엄성이 뭐야? 칸트가 말했던 세 가지 정언 명령 아니야. 보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을 마음속에 간직하면 그것이 바로 헌법인 거예요. 그 인간의 존엄성을 지향하는, 존중하고 보호하는 애국주의, 헌법을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면 돼요. 그것은 두 가지 기둥이 양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민주주의 체제고 SSPP,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분자내의 원칙에 따라서 SSPP를 설계해야 된다는 거고, 법치주의 원칙, 규범을 통제하고 내가 말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게 만드는 정언 명령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안 됐을 때 그것을 규범 통제하는 헌법재판소에 통해서. 그래서 87년도에 그 헌법재판소를 둘 수 있도록 만든 것은 잘한 것입니다. 그 헌법재판소가 국민을 힘들게 만든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에,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을 임용하는 방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방식을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지 않아요. 아주 잘 된 것이고 결과적으로 잘 됐기 때문에 사실 모든 것이 잘 된 겁니다. 그 셰익스피어의 결과가 좋으면 모든 것이 좋다.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장기 목표는 이렇게 정경사교국을 민주화시키는 겁니다. 이것이 민주화돼야 돼요. 그래서 국토를 민주화되는 것은 자치분권 우선주의로, 균형발전 우선주의로 했다가 지금까지 균형발전커녕은 아무것도 안 되고, 농촌은 피폐해지고, 학교가 다 폐교되고, 아이들이 시골에 낳지도 않고 시골에 살지도 않으니까 그냥 황무지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비참해요, 이게. 나는 스위스 여행을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가서 보면 시골이 그렇게 그 환경 조건이 안 좋은데도 그렇게 잘 살고 깨끗하게 국토가 관리되고 있는 것을 보면 거기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에요. 지방정부가, 중앙정부가, 연방정부죠. 연방정부가, 칸톤뿐만 아니라 연방정부가 다 공히 잘 살 수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방 분권 우선주의, 자치 분권 우선주의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모여라 꿈동사님. 네, 늘 항상 언제나 always 많은 것을 배웁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꼭 제 강의를 명심하시고, 이런 강의를 누가 다 말고 누군가 해줬으면 좋겠어요. 나도. 그래서 정경사교국, 국토민주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존관비 사상을, 그놈 정신 아시겠죠? 그리고 이 네 가지 교육 기능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교육 민주화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교육은 비합리적이고 불법적이고 잘못된 것을 그 진선미를 분별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끌고 갑니다. 문명을 발전시키는데 교육이 쫙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받쳐주는 거예요. 양날개에서 종교와 언론과 종교가 그걸 끌어주는 거예요. 잘 나갈 수 있도록. 사법은 뒤에서 뒷받침해 주는 거죠. 평화롭게 화해할 수 있도록, 다투지 말고. 그것이 사법입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이렇게 바꾸면 돼요. 정상적인 민주공화국의 모습은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를 수평
구조로 만든 거예요.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만든 거죠. SSPP를 분자 내의 조직 설계 원칙에 따라서 만들면 됩니다. 그러면 다노 경영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걸 머릿속에다 간직하고 내가 앞으로 계속 이 얘기를 해 나갈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 권위와 권능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은식 같은 인간이 국회의장을 했기 때문에 국회의 권위와 권능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튼 수작을 하는데 그걸 국민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회의장이라고 존경하고 권위를 부여하겠어요. 꾸공육울님, 네, 소장님 오늘도 깨우쳐 주셔서 좋은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그림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스키마를 머릿속에 간직하고 이게 나오면 뭐다. 여기서 우리는 항상 문서로 하는 계약 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국민 발안제도입니다. 이것은 직접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의회 민주주의가 있고 직접민주주의 체제로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국을 비판하지만 조국을 칭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문재인 정부의 개헌안을 국회에다 제출한 것을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조국이 이 녀석이 이런 것까지도 생각했나? 다른 거 다 좋아. 다 좋은데 국민 발안제도를 넣었어. 거기에. 국민 발안제도는 이것을 원칙적으로 제대로 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예요. Volksinitiative. Volksinitiative라는 독일어를 쓰는 Volks라는 국민이고 Initiative는 주도권으로 뭔가를 안을 자기가 만들어서 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이 직접 헌법도 바꾸고 법률도 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발안제가 들어간 걸 보고 이거 괜찮네. 잘 만들었네 하고 쭉 보니까 몇 개는 내 의견을 이렇게 개정했는데 내가 언젠가 강의도 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필요하면 헌법 개정할 때 그때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입법부가 모든 것을 장악한다. 입법부는 국민이 준 양도할 수 없는 주권을 일부 위임해 줬어요. 그러니까 마름의 역할을 입법부 정치인들이 해서 행정부와 사법부를 다 장악한다. 장악하는 방법은 행정부의 의회 의원들을 차관급으로 넣어서 의회가 행정부를 장악하도록 하고 의회가 다시 그 시민 판사를 사법부에 집어넣어서 판결할 때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마름 역할을 잘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동북아의 스위스를 뛰어넘는 위대한 국가와 민족이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평생 이것을 가르쳐 왔는데 내가 그냥 이렇게 이미 정해진 그룹에서만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널리 퍼지진 않았습니다. 그래 다행스럽게 제자들이 유튜브를 하셔. 유튜브를 해야 되는데 유튜브에 사람이 많다. 나보고 하라 그래서 이것도 하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어떻게 하나. 약속은 해놓고 이렇게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그 생활 리듬이 이렇게 단순하게 일주일에 3번은 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제 거를 좀 시청해 주실 수 있도록 많이 전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크립토 세계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이웃집에 바로 아파트 바로 이웃집이야. 그래서 엘리베이터에서도 복도에서도 가끔 만나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하신 고려대학의 교수신데 저하고 같이 밥도 같이 가끔 먹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먹었는데 다시 이 얘기를 했더니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크립토를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이게 이 전문 분야예요. 블록체인 학회장도 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크립토 세계에 우리가 빨리 진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크립토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낙후되는 거죠. 우리가 앞을 끌고 가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구한말에 앞을 끌고 가지 못하더라도 따라가기라도 했어야 되는데 일본처럼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따라갔어야 되는데 우린 따라가지도 못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지금은 따라가기라도 좀 하자. 이 크립토는 마약이 아니다. 이 크립토는 우리의 금융 문명을 완전히 새로운 장르로 나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AI나 바이오나 로보틱스나 이런 거 빠르게 나가고 있는 것처럼 크립토도 지금 빠르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가 옆에 있는 교수님한테 우리 현직에서 지금 왕성하게 연구활동, 사회활동 하시는 선생님인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아유 뭐 그거 도와드릴 수 있다고, 그거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크립토로, 그러니까 그 NFT로 만들어서 윤석열 파면 기념 뭡니까 크립토 토큰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문제는 그 NFT는 non-fungible 토큰이니까 이게 변화되지 않고 무슨 복사되지도 않고 뭡니까 오로지 이게 기념이란 말이에요. 기념 포스터 같은 거죠. 그러니까 디자인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디자인. 혹시 관심 있는 분은 NFT 디자인을 3가지 요소만 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2025년 4월 4일 윤석열 파면 기념, 건민내, 그리고 이제 시리얼 번호가 쭉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그 4가지 요소만 들어갈 수 있도록 디자인해 주시면, 거기에 무슨 그림을 넣든 멋있는 그림을 넣어줘서 저한테 우편 그러니까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이웃집에 있는 인 교수님에게 전달해서 하든지 아니면 제 IT 자문관에게 전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 NFT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다만 받는 사람이 자기 지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요새 많이 쓰는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그런 걸로 해도 충분하니까 어렵지 않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가 앞으로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인 이 썩은 정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어떻게 훌륭한 정치인들로 하여금 정치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건강한 국가를 위한 새로운 시작입니다. 또라이 제로 조직 이렇게 했는데 이게 또라이 제로 조직이 어떻게 들어왔나요? 제가 잘못 넣었습니다. 이번 그걸 넣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윤석열 파면은 위대한 국민의 승리고 윤석열 같은 또라이를 다시는 할 수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라이를 제거하는데 주저하지 말고 건민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오늘 걸 요약한다는 거를 지난 시간 거를 잘못 넣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421강에서 왜 이재명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재명과 함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